어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 중 제4차 기업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개수 조정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와 바쁜 의정 활동에도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현철, 임채수, 이홍건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액은 769억 8,448만 4천원이며 정책사업 112억 3,964만 1천원, 행정운영경비 657억 4,484만 3천원입니다. 92페이지 상단 행정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8억 8,349만 9천원이 증액된 769억 8,448만 4천원입니다. 정액 편성된 주요 내용은 공무원 보수 인상분 16억 5천만원, 보수 인상에 따른 성과 상여금 증가분 1억 1천만원, 연금 부담금 정액분 9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행정 역량 강화에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1,412만 8천원 증액된 11억 18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조직관리입니다. 민간인 희생자 유해매장 추정지 관리자 인건비와 공무원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자 발생 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 인건비로 8,973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9,550만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통합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초단체장 협의회 회원부담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공무원 시험감독 정부 시책 추진을 위한 국내협의 1,242만원, 각종 간담회 및 시책 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정 업무 경비 3억 3,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전산화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표준지방인사 정보시스템 분담금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1,543만 7천원 증액한 4,00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인사랑 시스템 구축 비용 증가에 따라 지자체별 분담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94페이지 직원 사기 진작 지원입니다. 영호남 공무원 교류 활성화 및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올해 우리 군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로 연기됨에 따라 영호남 직원 친선 축구 대회 개최를 위한 행사 운영비를
전년도와 같이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동호회, 도단위 체육대회 등 참가를 위한 국내협의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과 각종 평가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표창 부상품 구입에 따른 보상금은 전년도와 같이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기 진작 지원입니다. 모범 이통장 및 읍면동 회장 연수를 위한 민간 경상사업 보조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장 명함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372만 원이 증액된 1,572만 원, 직원과 이장 간 화합 행사를 위한 행사 운영비 2,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장 자녀 학자금 1,600만 원과 이장단 화합 한마당 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 경상 보조금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이 통장 단체 상해 보험 예산은 이장의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 등 피해 보전을 위한 단체 상해 보험비로 간해시가 아직 통보되지 않아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공공운영비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 추진 지원입니다. 함량군 치안 유지 협력 업무 추진 및 반상 해부 제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3천만 원, 주요 행사 및 교류회장 행사 추진에 필요한 행사 운영비 500만 원, 각종 시책 교육 및 행사 참석자에 대한 행사 실비 지원금 1,080만 원, 평화안보 시찰 유적지 체험 및 통일노래 개사 대회와 지방행정동호회 봉사활동을 위한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범죄 피해자 상담 및 지원활동, 이동 법률 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사업 및 정책 추진을 위한 민주평통 운영에 따른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비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노후화된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유지 보수를 위해 효천면에 위치한 함양 참수리 사익장 보수 사업비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함양 군민상입니다. 함양 군민상 후보자 접수 및 선정과 수상에 필요한 운영비로 전년도와 같이 사무관리비 652만 원과 상패 제작비로 기타 보상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 사업 체계적 교육 훈련에 전년도 예산보다 2,500만 원 증액된 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 교육 훈련입니다.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행정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부담금,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워크숍 운영, 신규 임용 공무원 대상 기본 실무 교육 위주의 업무 능력 강화 워크숍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교육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해외 벤치마킹입니다. 업무 능력 향상, 시찰, 견학 등 인재 양성을 위한 국외 업무 여비 1억 원, 전문 행정 인재 양성과 외국어 역량 과정 등 국제화 여비에 3,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국내외 교류에는 전년도 대비 1억 374만 5천 원이 감액된 5억 8,88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매결연 및 향후회입니다. 도농 교류 활동 강화 및 향후의 내방객 수행과 행사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5,032만 원, 향후의 추진, 명예군민 및 국내 교류,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행사 운영비 5,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협비 336만 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2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비 지원금 1,57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민간 우호 교류를 위한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함양군과 출향인 간 교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외 함양군 향후의 연합회 한마음 행사 지원으로 민간 행사사업 보조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 도시와의 교류입니다.
지자체의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 및 추진을 위한 시도시사 협의회 분담금 등 공공운영비, 국제교류도시 관계자 내방에 따른 행사 운영비, 우호 교류 협력이 필요한 국외 업무 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외빈 초청 여비는 1억 1,392만 5천 원 감액된 1억 1,39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우호 교류단 지원을 위한 민간 경상사업 보조는 민간 차원에서의 지속 가능하고 내실 있는 우호 교류를 위하여 전년과 같이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리 후생 정지는 군비 18억 7,065만 5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1,946만 원 증액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군청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각종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는 2023년도 최저임금 및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8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구내식당 종사자들의 피복비와 소모품 구입을 위한 것으로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공공운영비는 각종 제세공과금 인상분을 감안하여 3,9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구내식당 소독고 등 집기 구입을 위하여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입니다. 직원 심리 상담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공공운영비는 보험료 및 공제 회비 인상에 따라 전년도 예산 대비 2,800만 원 증액한 6억 1,5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는 근속 점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950만 원 증액한 9억 7,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3,200만 원으로 상조 물품과 출산용품 지원을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복지제도와 관내 휴양시설 활성화 연계 추진을 위해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임산부 허리 질환자에게 책걸상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금 지원의 공무원 본인 및 가족의 사망 조의금 지급을 위하여 연금 지급금 1억 51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100페이지. 공무원 자녀 대여 학자금 운영 부담금을 위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노사 업무 지원입니다. 고문노무사 위촉비, 근로자 이날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를 852만 원 편성하고, 국내 여비 부분에는 공무직 근로자 선진지 견학 여비로 2,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단체 지원에는 공무원 노조 사무실 노시설 수선을 위한 시설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 기반 조성에는 23억 9,702만 9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9,00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11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및 효율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6억 944만 원, 공공운영비 2,640만 원, 행사운영비 3,3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1억 1,6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4,17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묶어서 편성하던 것을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 운영 부분을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는 2023년 1월 1일 11개 전원면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운영 지원과 주민자치 학교 운영, 자치회별 맞춤형 사업, 주민총회 경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4,960만 원, 행사 운영비 1억 700만 원, 102페이지, 재료비 1,3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으로 경남도 주민참여 예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세개 사업에 대한 것으로 총 예산 1억이며 세부 내용은 함량안이 프리마켓 앤 아나바다 사업 2,600만 원, 행복안이 우체통 문패 겸용 나눔 사업 2,400만 원, 구 유림 우체국 리모델링 사업 5천만 원입니다. 103페이지. 자치분권 자치경찰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치분권 및 자치경찰 활성화와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과 동일하게 사무관리비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는 기록정보관리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사역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394만 7천 원, 기록물 관리와 태극기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7,916만 4천 원, 전년도 예산 대비 3,234만 4천 원 증액하였으며 증액 주된 사유는 104페이지 차세대 인터넷 환경에 맞는 문서 보안 열람 시스템 신규 구입에 따른 것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 발송과 기록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기록관 유지 보수를 위해 3,1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방호입니다. 청사 보안 유지 관리 및 당직 운영 등 원활한 청사 방호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억 7,769만 원. 105페이지. 근무 환경 점검 우수부서 포상금 540만 원. 노후화된 청사 방호 CCTV 교체 시설비 및 부대비 1,4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 처리 경비 지원은 가족관계 등록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액 국비 보조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2,676만 7천 원을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업무 관리입니다. 주민등록, 인감 등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505만 원. 106페이지. 공공운영비 4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 시스템 운영비 부담금 납부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786만 원, 인증기 등 노후된 기기 교체 및 모바일 신분증 진위 확인, 스캐너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 추진비, 검장비로 사무관리비 256만 원, 자율방범대 방범활동에 따른 운영비 및 물품 구입을 위해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3,500만 원, 독립유공자 도단위 행사 참석에 따른 행사 실비 지원금 668만 8천 원, 3.1절 및 8.15 광복절 독립유공자 위험품 지급을 위해 기타 보상금 1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경상사업 보조는 3,273만 원 증액된 7,273만 원 편성되었으나 보호관찰위원 함량지구 협의회 지원과 지역자원봉사협의체 활성화 지원 등 2개 사업이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새마을 문구 활성화 사업, 생명살림 맑고 푸른 함량 가꾸기 사업 등 2개 사업이 새마을 지원 사업에서 사회단체 지원으로 세부 사업 이동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는 전년도 예산 대비 1,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7페이지. 새마을운동 함량군 지회 등 법정 3단체 지원에 필요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금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650만 원 증액한 1억 5,2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 행사 사업 보조는 새마을과 바르게 살기 운동 자유총연맹 단체의 한마음 대회 개최, 전국 단위 및 도단위 행사 참석을 위해 7,784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지원 보조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14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단위사업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940만 원, 공공운영비 240만 원, 행사운영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 관련 공무원 직무교육과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내예비 244만 8천 원, 행사실비지원금 7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하단부터 109페이지입니다. 봉사단체 한마음대회 신년 인사회 등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단체 주관으로 진행되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집 지어주기 등 사업을 지원하고자 편성한 사회복지사업보조금은 1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2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의 인건비와 각종 수당 지원을 위하여 23년 예산 편성 운영 기준 규정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인건비 7,071만 4천 원, 110페이지 코디네이터 관내여비 24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에 1,52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인건비 2,224만 3천 원, 자원봉사 연수 교육을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2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규 사업비 1억 7,58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비, 위원회 운영수당 및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8천만 원. 112페이지 답례품 구입 및 택배비로 기타 보상금 8,750만 원, 종합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34만 4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지역정보화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9,078만 8천 원 증액한 5억 1,07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먼저 정보화 교육은 지능정보화 시대 대국민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 교육을 위하여 맞춤형 정보화 교육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편성했고, 정보화 교육 보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자체 분담금으로 도비 보조를 포함한 사무관리비 37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는 함양군 대표 놀이집 전면 개편을 통한 민선 8기 군정 목표 및 최신 트렌드 반영으로 군정 이미지 쇄신과 홍보를 강화하고자 전산 개발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화입니다. 금년 대비 4억 7,656만 8천 원을 증액한 14억 1,768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행정정보 지원은 행정정보화 및 대민 서비스를 지원하고 개인정보 보호 활동과 직원의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1억 2,735만 원, 공공운영비 1,600만 원, 국내예비 16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6억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부터 116페이지 상단까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다기능 사무기기와 행정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세월행정, 원나라 시스템 등의 운영지원 위탁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공공운영비 2억 9,363만 1천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1,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단위사업 정보통신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 운영입니다. 전화교환원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317만 원, 행정전화번호부 제작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900만 원, 각종 회선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4억 6,78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유지관리입니다. 이는 정보통신 장비와 마을방송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980만 원, 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억 7,50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 구축입니다. 이는 댁내 마을 무선 방송 장치 구축과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군청사 및 읍면사무소 통신시설공사 등을 위한 것으로 시설비 10억 5,650만 원, 118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정보통신 보조사업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은 전자정보통합망 회선료 납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5,08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사업은 국가정보통신망 운영 및 유지 보수 사업으로 도와, 공간, 행정 업무, 인터넷, 재난 상황실 영상회의, 동보 팩스의 회선 서비스 및 유지 보수를 KT에서 제공받고 있으며 도하구는 7:3 비율로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력 운영비입니다. 단위사업 인력 운영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27억 8,083만 7천 원이 정액된 653억 8,56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정액 이유는 전년도 예산 대비 기본급 인상, 직업 인원 및 각종 수당의 단가 변동이 주된 원인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부터 125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세부사업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28억 1,072만 원 정액된 640억 2,3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통계목별로 살펴보면 보수는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로 내년도 봉급 인상률 1.7%를 반영 413억 3,736만 1천 원을 편성했고 122페이지 중간 부분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임기직 공무원, 실무수습 등의 인건비와 공중보건위 및 공중방역 수의사 수당으로 17억 4,437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123페이지 중간 부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군비 공무직 99명에 대한 인건비로 매년 임금 협약에 따른 직군별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한 52억 90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는 상수도 관리 공무직 근로자의 숙직 비용과 소극장 운영 공무직 근로자의 간식 비용으로서 9,42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급보조비 14억 928만 원, 126페이지 성과상여금 25억 3,890만 7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간부담금 등에 116억 9,01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공무원 퇴직, 장애 등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지자체 연금부담금, 공무원의 건강,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금, 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입니다. 127페이지 중간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보조는 도로보수원 13명의 인건비와 재수당 지급으로 7억 3,576만 2천 원을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3억 8,500만 원을 기타직 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인건비 지원은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1억 7,638만 원을 기타직 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하단부터 129페이지까지 장애인 건강보험 전달체계 보건소 CBR 인건비로 3,25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지원으로 3,260만 원을 기타직 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10월 발생한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아동보호 전담요원 채용을 위한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단위사업 기본경비는 3억 5,920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3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7,848만 9천 원, 국내외비 6,045만 원,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1억 550만 원, 130페이지,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 2,171만 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486만 원이며 직급별 업무 수행경비 8,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91페이지부터 130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보조사업에 1억 원을 요구하셨다 그죠? 네. 여기 공모사업이고 도비가 30%, 군비가 70%네요. 네. 행복안이 프리마켓 및 아나바다 사업에 2,600만 원, 행복안이 우체통 문패 겸용 나눔사업에 2,400만 원, 합의 5천만 원이고 구 유리무체국을 우리 군에서 사셨다 그죠? 네. 리모델링 사업에 5천만 원이에요. 여기 대해서 그 활용 계획하고 활용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한번 해주세요. 먼저 요 본 세건은 저희가 도 주민 참여 예산 공모 사업으로서 이제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복안이 프리마켓된 아나바다 사업은 사업 내용을 보면은 안이면에서 생산, 재배되는 농특산물의 홍보, 판매 등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안이 면민들의 참여를 기본으로 한 행복한 장터 구성이 되겠습니다. 산출 내용은 보건 창고, 판매대, 음량장비, 현수막, 인건비 뭐 이런 등으로 해서 세부 사업 지출은 될 것입니다. 본 계획은 내년도 3월부터 12월 달까지 해서 매월 2회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에 이렇게 개최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개최를 할 계획입니까? 매월 2회에? 매월 2회, 예. 그 보면은 아니면에 행복안이 봄날센터가 있거든요. 아, 예. 그쪽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안이 우체통 문패 겸용이 나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이 노후된 우체통의 교체로 요 집안의 분위기 쇄신도 하고 또 우체통이 없는 가구가 많아서 신설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우체부의 배달도 용이할 것으로 봐서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아니면 관내에 검천리하고 이설리에 500가구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지금 봉산 쪽인가 이 한 대가 보이던데 먼저 기계 한 대가 있습니까?
그까지는 저희가 뭐 제가 파악은 안 됐고, 만약에 했다라면은 뭐 다른 걸로 했고, 이거는 이제 내년도에 뭐 공모 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유림면 우체국 리모델링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 건물은 이제 매입을 한 상태지만은 현재 다른 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주민자치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어느 정도 큰 부담은 없고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민자치회 회의실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회의를 시행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고, 그래서 이 본 건물을 너무 나가 있기 때문에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뭐 토식, 방수, 또 안에 바닥공사, 리모델링 이런 부분이 될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최대한 빨리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우리 주민들이 큰 불편 없이 이렇게 활동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용역의 분비 2억 원을 요구하셨네요. 네. 기록 관리에 관한 전산화 사업비로 2019년에는 3억, 2020년, 21년, 22년 매년 2억 원씩 편성했는데 그간 실적과 처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사업 효과,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현재 저희가 이제 매년 요 기록물을 이렇게 기록화, DB 구축 기록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서, 실물, 현물을 이 창고에 이렇게 보관하다 보면은 보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조금 뭐 곰팡이 핀다든지 등등 이런 보관상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본도 물론 잘 이렇게 보관하지만은 DB 구축을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우리 직원들이 어떤 자료를 찾고자 할 때 직접 자료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이 컴퓨터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스캐너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업무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매년 문서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적입니다. 그래서 매년 하게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몇 년 보관하지 않는 문서는 현물로, 실물로 이렇게 보관하다가 폐기하면 되지만은 10년, 20년, 30년 등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관해야 될 이 문서는 보관 창고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이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도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고, 우리 직원들이 쉽게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사업은 보존기간 30년 이상 된 중요 기록물 이 부분을 저희가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사업에 1억 7,584만 4천 원을 요구하셨더라고요. 111페이지. 네. 홍보비에 8천만 원, 위원회 운영비 1천만 원, 담배비 구입 및 택배비에 8,750만 원 예산 편성하였더라고요. 기부금 그 모집 방법과
답례품의 품목 선정 등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고향사랑 기부제 하면은 무엇보다도 저희가 우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 지역 중에서 특히 뭐 경남 지역 중에서 저희가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협조 지원해 주신 덕에 일찍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저희가 그 이후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관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모집 방법은 저희가 이제 기부 대상은 예를 들면 저희 함양군을 비교를 하자면은 함양군에 거주지를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함양군에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그리고 개인이 됩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1인당 1년에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하면은 10만 원까지는 세액 부분은 전액이 공제를 되고 10만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16.5% 이렇게 별도로 해서 추가로 공제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또 기부자에 대해서 우리 고향을 위해서 기부를 해주심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저희가 답례품을 기부 금액의 30%까지 우리 지역의 특산품, 농산품, 지역 상품 등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에 모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두 가지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는 전국 통합 신규 시스템을 해안부 중심으로 해서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은 우리 농협 같은 경우 협력을 이렇게 협약을 해서 농협에 대면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은 그렇게 할 방법이고, 저희가 특히 우리 고향을 떠나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우리 고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관계 인부 등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홍보, 협조 또 하려고 하고, 방법은 뭐 여러 가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이제 뭐 광고 부분은 크게 못 하고 있고, 현수막 위주로 하고 또 향후의 행사시, 또 각종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다른 김장 행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현수막을 또 걸어서 이렇게 알리는 등 지금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례 제정이 끝났기 때문에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현재 7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당인지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회의를 개최해서 현재 답례 품목은 10가지를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초창기다 보니까 해안부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아직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이제 불안정이랄까 이런 부분을 염두해서 5가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고사항으로 왔지만은 저희는 우선적으로 5가지, 10가지를 해서 우선적으로 순위에 의해서 5가지를 해보고 별 문제 없으면 10가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 시행과 동시에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그러면은 필요하다면은 답례품 종류라든지 양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초창기이다 보니까 우선 이렇게 시행을 해보려고 10가지를 현재 했으며, 10가지를 선정하셨다 그죠? 예. 종류도 말씀을 드릴까요? 그건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른 물론 우리 뭐 함양에서 생산된 그 제품들이 네. 지금 많다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좀 더 가지수를 늘렸으면 하는 뭐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을 한다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잘 되게 또 그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할 때는 뭐 단품도 있지만은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로 같이 조합 세트를 할 수 있게 좀 문을 열어놨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농산물 꾸러미라든지 뭐 농특산물 가공품 세트라든지 이렇게 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업체의 그 신청하는 부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6페이지. 함양 군민상의 예산이 742만 원 지금 요구를 하셨네요. 네. 올해 지금 몇 번째 국민상을 신상하셨습니까? 올해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 기간을 이렇게 좀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 후보자가 접수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횟수는 44? 예, 44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후보자가 없었다고요? 예, 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없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예전에는 내가 작년도에 이렇게 신청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도 또 금년에 또 신청할 수 있고 또 내년에 신청할 수 있고 연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었지만은 이 부분을 조금 개정을 했습니다. 한번 신청하고 나면 2년 동안은 신청할 수 없기 됨에 따라서 네, 잘하시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영향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보니까 좀 몇 년이 지났는데 이 국민상에 대한 자본이 좀 있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국민상이라 하면 이 국민의 그 마음이 우러나서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사항에 그 개인적으로 그 욕심을 내고 있었던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중간에 맞춤형 복지가 일부 좀 정액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직원 심리 상담에 관련된 네.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각종 스트레스나 업무 과정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심리 상담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본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하는 이 신규 사업이 되겠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뭐 스트레스 뭐 등등 해갖고 우울증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이 아픔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으며 방법은 전문 상담사를 통해서 대면하고 또 안 되면 전화 상담 또 이 온라인으로 보면은 내가 지금 얼마 정도 직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어떤 우울증 상태인지 이런 등등 부분 또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테스트하는 자가 테스트 이런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그 어떤 전담 직원이 있는 게 아니고 심리 상담사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 상담사가 별도로 있고 예.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월 1회 군청을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고 또 전화 상담도 해주시고 이렇게 이거는 별도로 하고 또 이거 이외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렇게 올려놓은 설치를 해놓으면은 그 프로그램의 설문이라든지 이렇게 설문 응답하는 부분을 통해서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계 부서나 우리 군에서 어떤 업체를 지정하거나 할 거 아닙니까? 네. 그 업체 지정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 행여나 또 뭐 예산이 부족하다면 청약을 하더라도 네. 그런 부분은 네. 세심하게 네.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답변대로 요즘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에 또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이렇게 어떤 교류가 많이 차단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후유증이 있으리라 보여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상단부 쪽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직 노사 업무 관련해서요. 네. 예산이 또 일부 삭감이 돼 있네요. 네. 단체 교수 운영에 관련돼서 그런가 봐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삭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죠? 향후 일정이나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는 저희가 이 공무직 등에 대한 안전, 재해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이해했지만은 이번에는 이 별도 전담 부서가 있기 때문에 안전 도시가로 이게 업무가 넘어가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삭감됐습니다. 그럼 도시과에서는 그 산업 건설 쪽에서 네. 이 부분만큼 다시 편성이 돼 있는가요? 그거는 확인은 안 했지만은 우리가 별도로 이제 안전체와 관련된 전담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아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제 어쨌건 국내에 있는 같은 행정기관이잖아요. 예. 그러면 책임성도 있어야 되거든. 예. 사실 이것도 복리정진이라 볼 수 있고 네. 근로자들에 대한 네. 어떤 처우 개선이라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것은 특수 건강검진에 관련된 내용에서 이관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한번 더 저희가 관련 부서에 한번 그렇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그 부분을 다 검토해서 들어왔으면 되지만 네. 그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관되는 사업은 행정과에서도 다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네. 서로 이렇게 교류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좀 세심함을 보여주십시오. 예, 뭐 알겠습니다.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네.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됐다고 해서 패스를 시키고 나서 그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면 그 부서에서는 이게 중요성을 모를 수도 있고 인지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한번 챙겨 봐주시기를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하고 또 추가 질의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예. 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임채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상단에 포상금, 우수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이거는 매년 아마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선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저희가 우수 모범공무원 산업 시찰을 해서 매년 한 15명 정도 이렇게 기준을 해왔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장기 근속 공무원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지만은 2022년도부터는 방법을 저희가 별도 바꿔서 하는 걸로 지침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장기 근속 공무원이 아닌 우수 모범 공무원으로 대상해서 하려고 저희가 변경을 했는데
단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추진을 못했고, 아직까지는 하는 방법을 바꿨는데 시행은 아직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역시 정확한 이렇게 결정은 안 했지만은 저희 생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 공무원 대상으로 하되 또 그거 말고도 보면은 고민 중이지만은 현재 군수님 이렇게 표창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직원들이 뭐 좋아하는 직원도 있지만은 선호도가 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반영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은 아직 수립이 안 됐네요. 예. 아니 이제 방향은 잘 잡았는데 매년 똑같은 사업이라서 정말 우수 공무원이면 여러 가지 근무 평정에도 또 국가 점수가 들어가야 되는 걸로 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기 근속 공무원들을 산업십자를 하다가 이제 방향을 바꿔서 이제 정말 우수 공무원 그동안에 고생하고 업무에 충실한 자나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그런 기준은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산업시찰만 가고 말 것인지 근무 평정에 가산점을 주는 건지 아니면 승진의 기회가 오면 우수 모범 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어떤 점수를 받고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건지 그것도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지금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럼 현재 구체적인 계획안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뭐 근무 평정에 가산점 주는 것도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우수 공무원으로 이제 선정이 되면은 사실상은 이제 표창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산점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산업시찰로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산업시찰, 벤치마킹 등을 우수 모범 공무원을 산업시찰만 보내고 말 것인지 아니면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인사에 근무 평정까지도 부여할 수 있는 건지 근무 평정이 현재 반영 가능합니다. 여튼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가점을 부여를 해야 또 모범 공무원 선발하는 그런 또 여러 가지 또 자부심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 방향은 잘 바꾸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안을 세우면 의회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사 근무 평정에도 좀 가산점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중간쯤에 사무관리비에 반상의 해보 제작 이거 참 오랜만에 듣는 길에서 참 반가운 소식지 같은데 발굴을 잘 하셨습니다. 이 이제 반상의 해보를 이제 신규 사업으로 제작을 하는데 정말 그 가구마다 새로운 소식지로 알고 있으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 배부 방법이 이 홍보 자료를 들고 직원들이 직접 대면해서 설명을 하겠다라고 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 이거를 배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이 만보 가지고 이거 어떻게 다 배부를 할 것인지 또 6개월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왕이 반상의 해보를 제작하려고 하면 전체 그 마을에 연간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하면 되겠지요. 이 효과가 있다면 지금 코로나도 있고 또 뭐 모임도 잘 자제가 되고 이래서 아마 옛날에 하던 것을 잠시 중지했었지요. 옛날에 반상의 해보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알고는 있는데 다시 이 반상의 해보 소식지를 부활해서 이 마을에 배부를 하게 되면 경노무당에만 배부할 것인가 각자 개인 집에까지 배부할 것인지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조금 덜더라도 또 이
뭐 뉴스나 이런 걸 봐서 잘 알겠지만 구체적인 우리 그 함양군 소식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활동을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게 집집마다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처럼 예전에 저희가 반상의 해보를 만들어서 각 마을 회관에 가서 주민들 이렇게 모인 상태에서 반상 해보를 토대로 설명도 하고 또 주민들 의견과 여론도 정치해오고 그리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이게 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예산이라든지 또 인력이라든지 등등 이 불편한 점이 있다 해서 또 정보화가 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지면보다는 인터넷, 뭐 홈페이지, 온라인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면 반상이 없어지게 되었으며 벌써 몇 년 동안 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노인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또 그 중에서도 이 인터넷 이런 부분을 못 하시는 분들 또 눈도 침침해서 못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군수님 취임하시고 나서 그런 분들도 우리 군의 정보 이런 부분들을 같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6개월로 한 것은 저희가 이 예산 제출을 할 때 이 코로나가 언제쯤부터 없어지게 되면은 할 수 있는지 그 시기를 사실상 저희가 확정 질 수가 없어서 우선 6개월만 하고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나면은 실시할 때부터 그때부터 하면은 한 6개월 정도 하고 만약에 이게 반응도 좋고 또 일찍 이 시행할 수 있으면은 별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저희가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하려고 해서 우선에 6개월만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뭐 아마 괜찮을 것 같아서 뭐 코로나 등의 외부적인 환경 요인만 아니면 1년 내내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보 가지고 어디를 줄랍니까? 보수도 작아요. 예. 그래서 추경을 하게 되면 예. 3일에 뭐 몇 달 안 있으면 추경을 하는데 예. 이걸 계획을 다시 한번 세우셔가지고 예. 우선 이 성인 되면 이 금액 갖고 쓰시고 예. 추경해서 한보를 하면 되니까 예.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만보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예. 한 3개월 분이나 될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집행부 계획은 그냥 경노무당에 몇 부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할 그런 계획입니까? 현재는 이제 일일이 각 가정마다 이렇게 방문해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을 회관 같은 데 모여서 할 때 이렇게 배부를 하고 또 우리 이장님 필요하다면 이장님들 좀 도움을 이렇게 받을까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집집마다 그만 돌리면 정보화가 지금 뭐 잘 하는 사람들은 인터넷도 잘 하지만 네.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안 하세요. 이제 그거 보고 함양군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의회는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그런 한번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계획을 한번 잘 세워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9페이지에 하단에 이것도 포상금인데요. 그 관내 휴양시설 사용료도 지원을 하겠다.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닌가요? 뭐 출산용품과 상조 물품은 뭐 계획을 잘 세운 것 같은데 우리 휴양시설 사용료 지원하는 거는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제가 문화관광과에 있다 보니까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우리 함양군을 방문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저희가 관광 회사에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 우리 또 외부에 사시는 분들이 함양에 와서 시설을 이용하면 그 시설에 대한 일부 지원금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지원책들, 유인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적으로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 보면은 우리 관내에 이렇게 설치된 요 휴양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안 가고 외부로 이렇게 자꾸 갑니다. 외부에 가서 막 사진 찍고 그래가지고 나 여기 갔다 왔다 저기 갔다 왔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홍보 아닌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보면은 친구들 간 지인 간 내 갔다 온 사진 올리고 그러면은 타 지역에 대한 홍보는 되지만은 또 내 자랑 이런 부분은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함양군 지역에 대한 도움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횟수를 좀 줄이고 그러지 말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휴양 시설에 갔다 오고 그러면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홍보를 하면은 일정 금액을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휴양 시설이라든지 관광 시설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획은 한 사람한테 2일간을 줄 계획인데 네. 휴가도 줘야죠. 그리 되면 포상금인데 포상휴가 이틀 줘서 그 이틀간 우리 그 휴양시설을 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냥 2일간 하면은 안 가지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 워크숍을 네. 뭐 거제나 이런 데 나가지 말고 우리 휴양시설에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걸 한 바퀴만 돌리면 금방 홍보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휴가 없이 그냥 지금 계획은 이틀간 사용료를 면제한다 소리죠. 이제 다른 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반인들한테는 뭐 특히 저보다도 더 의원님께서 잘 아실 거라 믿지만은 예산 과목상 뭐 실비 보상금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행사 운영비라든지 등등 뭐 해서 이렇게 편성되지만은 이 부분이 이제 직원이기 때문에 이 보상금으로 편성했던 부분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포상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어차피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아까 공무원 심리 상담도 없어지죠. 계속 잘해주면. 그러면 휴가 이틀 주면서 2일을 다녀와라.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죠. 이왕이면 포상금 제도로 운영하려고 그러면 정말로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아 내가 이 포상을 받으니까 이런 기회도 부여되구나. 그래갖고 이틀을 거기 휴양시설에 보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거는 이제 특정 우리 직원 몇 명을 이렇게 한정돼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본인이 희망하면은 가족들과 같이 우리 관내에 있는 휴양시설 사용하고 SNS에 올리고 홍보하고 그러면은 1일 1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또 연간 최대로 해봐야 하루 해도 되고 이틀 해도 되고 그 이상 이제 못하게 이렇게 그게 100명이라 뭐 예산 해봤자 100명인데 전체 인원이 안 되니까 포상휴가 줘가지고 한번 돌려보십시오. 보상휴가에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까? 안 그러면 이거 삭감해야 돼요. 아니 제가 그냥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고 어차피 포상금이니까 포상후에 주면서 이틀 갔다 와라. 그게 안 맞습니까? 지금 심리상담 공무원들이 스트레스 쌓이고요. 심리상담하는데 돈을 이렇게 2천만 원 투여하는 것보다는 사기 진작으로 이렇게 해서 돌리면은 또 직원들의 기분도 좀 좋을 수도 있습니다. 늘 시달리는 것보다는 그 계획을 같이 세워서 이걸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의향 없으십니까? 실제로 직원들 개인적으로 휴가 한 20일 정도 있고 또 우리가 얼마나 소라를 내기 위해서 백설동화도 3일에서 5일 정도 있기 때문에 개인 휴가를 이용을 해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공휴일도 많고 휴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개별로 또 특별히 휴가를 또 2일씩 줘서 가는 것보다도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포상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설을 이용하면 포상금. 그렇게 이제 포상공무원 산업시설 보내면서 근무 평정에 좀 가산해주고 요거도 공무원들 어차피 인사보수기 때문에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포상금 우리 관내 휴양시설에 갈 수 있도록 해서 이틀 하루면 하루 포상휴가를 좀 주십시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의원님, 예. 우리
집행부 또 의회 직원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아껴주시는 그런 마음 고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꼭 한번 챙겨보십시오. 일만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기도 진작 해주시려면 방법을 또 이제는 방법을 좀 달리할 시기가 왔습니다.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항목이 포상금 항목으로 되다 보니까는 이제 계속 그렇게 항목이 좀 적정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추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예산 112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은 그 신규 사업으로 우리 한명군 대표 누리집 홈페이지가 5억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죠. 네. 이걸 어떤 식으로 새롭게 이걸 갖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112페이지)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홈페이지 구성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제법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민선 8기 군정 목표 또 최근에 이제 최신 트렌드 변화 아마 그런 걸 등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갖고 군정 이미지도 바꾸고 홍보를 하겠다 아마 그런 내용이고 일부 전문 용어지만 이제 크라우드 이관 등 이런 부분을 같이 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할 때는 또 현재 했을 때는 그때 불편한 걸 조금씩 하는 걸 그렇게 이제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바꾸려면 우리 개인이 이 프로그램을 바꾸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했던 중간중간에 문제점이 있었던 그런 부분 그리고 각 부서에서 이렇게 전반적인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 약간의 수정은 되지만 전체적으로 바꿔야 될 이런 부분까지는 잘 안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뭐 4억 8천 2천 이래 돼 있는데 그 5억까지래 많은 금액이 드나요? 그 전체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한번 추후에 전체적으로 내역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한 가지만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그 위원회 회장님, 위원회가 이제 실과별로 각자 뭐 2개, 3개, 4개, 5개 위원회 이렇게 운영되는데 이게 다 편성목이 같기 때문에 그 부서 제일 첫 번째 뭐 일반 운영비에다가 수당을 뭐 인사위원회 수당, 뭐 고향사랑, 뭐 선정위원회 수당을 함께 실가에서 일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항목을 좀 설정을 해주면 좋겠다. 그건 뭐 예산부서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또 예를 들어서 용역비면은 용역비도 뭐 한꺼번에 한 편성목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전체 부서들? 예, 전체 부서에 그 행정과부터 행정과를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거쳐 전체 보십시오. 부서는 각자 하되 그 실과별로 함께 수당은 수당대로 또 저기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함께 해놓으면 저희들이 심의할 때 상당히 또 편리하고 예산 편성할 때도 여러 가지로 아마 유리할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제가 계속 공무원 사기 진작을 말씀드렸는데 포상금도 받고 포상휴가도 가고 또 산업시찰도 가고 하면 일단 일 잘하는 사람들이 진짜 모범이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선정을 해서 선발을 공무원들을 정말 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위주로 하셔서 사기 진작을 하되 그분들이 성진의 기회도 놓치지 않도록 같이
해주셔야 네. 이 공직사회가 아마 신바람나게 일을 하지 않겠나 공무원들이. 네. 그래서 일괄 한번 방향을 바꿨으니까 장기 근속에서 일반 그냥 정말 우수 공무원이 갈 수 있도록 했으니까 같이 방향을 한번 바꿔보는 게 안 좋겠나. 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또 의견이 같을 때 좋은 의견이면 또 중복지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 계속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관내 휴양시설 사용료에 관해서 100명 정해놓지 말고 상반기에 다 써버리면 하반기에 또 추가로 올리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냥 그건 한 번 더 언급하고자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95페이지 하단부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행정동호회 봉사활동 등에 관련된 지원이 작년부터 올해부터 지원됐나요? 21년도에는 없네, 그죠? 예산 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네. 22년도부터 됐는데 지방행정동호회법에 의해서 지원 기준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더 다른 기관의 내용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공익봉사활동과 또 군중 발전에 도모하는 환경 정화 활동부터 시작해서 어떤 행정의 의견을 제시하는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언론분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전역하신 공직자죠. 다르게 또 보면 의정동호회도 전국적으로 조회를 한번 해보니까 24개 시군이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동호회에서도 지방자치제도의 개선 과제나 의회 발전, 더 나아가서 군중에 참여하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 부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서 발전 방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쪽에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동호회는 사실 요 관계에 이제 보조금 지원된 거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고, 다만 이렇게 지원되다가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해서 중간에 중단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 조례에 의해서 현재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의정동호회 부분은 뭐 좋은 말씀을 하시지만은 저희가 인원관계 등 해서 현재까지는 고민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필요하다면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시군에 보니까 2000년도, 2010년도 초순부터 네. 쭉 2012년, 2016년, 14년 이렇게 쭉 계속 개정이 되고 있더라고요. 조례가. 혹시나 확인 한번 하셔서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